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마법에 대한 호기심 있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연금술은 좀 들어보셨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4원소 변환설을 기초로 해서 이 값싼 물질을 금으로 바꾸는 마법이 바로 연금술입니다. 물론 다 실패를 했죠. 그만큼 금은 이 지금 시대까지 인정받는 비싼 광물인데요. 그 금의 가격이요. 2011년 이후로 최고로 1,800달러 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시장이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안전자산인 금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주식 경제와 실물 경제의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뜻일 텐데요. 리스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시장, 저희가 투자 비법 나눠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모도투자그룹의 김광수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전장에는 분위기 좋은 빨간불로 거래하다가 오후장에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중 방산주가 급등을 보이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좀 꺾이는 양상이었는데요. 홍콩 보안법 발효 후 첫 체포 사례가 나오면서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우리 시장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에서 뉴스가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까지 순매수를 보이다가 오늘은 매물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에 불안한 요소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스페코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종가는 2.6% 마감이 됐고요. 빅텍도 고가 기준 13% 쏘아 올렸지만 종가는 1.47%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관련주입니다. 내일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IPO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상장되기 전까지 관련주 수혜 찾기가 열풍이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상승 나온 종목들은 SK증권, SK디스커버리였습니다. SK증권은 29%로 상승 그쳤고요. SK디스커버리는 24.33%로 상승 마감했고 SK증권 우선주와 SK디스커버리 우선주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닥 새내기입니다. 신규 상장주인데요. 마크로밀 엠브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입니다. 장중에 상한가를 갔지만 몇 번이나 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결국은 18.0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 888대 1을 기록하면서 공모가 6,800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중소형 IT 관련주입니다. 디스플레이, 폴더블폰, 반도체 장비주 오늘 순환이 보였던 가운데 코드엠은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회사 세메스를 방문하면서 오전장에는 9% 넘게 상승이 나왔지만요. 장중에 음봉이 전환되면서 마이너스 9.71%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종가는 279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돼지열병 관련주인데요. 체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이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발병했다는 소식에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국내 동물 백신주, 방역 사료주 급등했는데요. 오전장보다는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결국 종가는 6.5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체시스 전문가와 함께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슈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상장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인데요. 김광수 전문가, 사실 신규 상장주 예측은 어렵긴 하지만 이 회사 성장성이 있을까요? 이 회사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마크로밀 엠브레인 발음이 좀 어려우시죠? 네,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 회사는 일단 주요 사업이 온라인 리서치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일단 성장성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실제로 성장성이 굉장히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원래 이제 자본금 한 23억 정도로 시작을 했던 회사인데 현재 매년 매출액이 300억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의 1년에 한 15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 1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평균적으로 유지를 해왔고요. 충분히 이제 상장하기에 무리수가 없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100% 이하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재무 구조적이나 여러 가지 참 우량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의 어떤 급등했던 부분이 단지 첫 상장이라서 했던 부분 외에도 큰 기대감이 있는 어떤 실적주로서의 가능성을 굉장히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리서치, 저도 이게 궁금해서 직전에 가입을 했는데 어떤 건지 궁금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온라인으로 리서치를 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리서치업이 언택트 시대와 맞물려서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이런 업 자체가 어떤 비용 절감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업 이익 면에서 굉장히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실적이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이제 어떤 통계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비대면이 활성화된다 이랬을 때 충분히 이제 어떤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호재성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세를 계속 지켜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이 오늘 급등을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김광수 전문가, 이 첫 상장일에 상한가에 갔다가 깨지는 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조금 너무 과도한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 올랐다가 오후장에 조금 많은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그 네.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보유했던 부분에서 너무 지나친 초반의 초반에 상승이 있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쭉 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체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열병 관련주인데요. 김민지 전문가, 이 돼지열병 관련주는 앞으로 쭉 갈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까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네. 단기적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돼지열병 그러니까 돼지 감염증 관련된 뭐 병이 발견이 됐다, 뭐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이 일괄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금일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뭐 오늘 오후장 들어가면서 지수가 밀리면서 종목이 사실 밀린 것도 있지만 지금 종목별 지금 간단하게 보면 뭐 체시스라든지 이글벳 그리고 우진비엔진 파로 중앙백신 대표적인 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차트상으로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체시스도 그렇고 지금 기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추가 상승을 위해서 돌파를 했어야 될 메인 저항권은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고 그리고 하단으로는 어느 정도 지지 구간 즉 추가 상승을 위해서 지켜야 될 지지 구간은 지켜주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시스라든지 뭐 중앙백신 그리고 파루 그리고 뭐 우진비엔지, 이글벳 모두 같은 상황인 거고요.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서 추가 상승을 갈지 안 갈지 판단을 하겠다라고 지금 차트는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즉 시장이 여기서 밀리게 됐을 때에는 이 돼지열병이 실질적으로 지금 발병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는 당장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승을 이어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시장이 좋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 여태까지 좀 길게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매집했었던 매집 세력들이 한번 뛰어보겠다라고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밀릴 것 같아서가 아니고요. 시장은 충분히 어느 정도 밑에서 지지 구간이 있겠지만 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의 지금 호재가 나오기에는 실제로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시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하반기의 시작, 7월의 시작, 그리고 3분기의 시작의 날이었는데요. 오늘 이 시작의 날에서 내 종목은 좀 아쉬웠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해서 또 연락 주셨어요? 포비S-NC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포비-TC-NC. 아, 포비스 TNC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420원에 30%입니다. 1,4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요. 30%.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손실이 조금 있으신 상황이세요. 예, 맞습니다. 언제 매수하셨어요? 조금 됐어요. 한 대략적으로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 되셨고요. 예. 혹시 그러면 매수하시고 수익봉 구간도 있으실까요? 없었어요. 아, 없으셨어요. 예. 지금 또 권리락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세요? 전망, 이번에 목표가? 네. 유상증자를 받는데, 네. 그래서 정제받기 위해서 주식을 매각하는 게 더 나은지 정제받는 게 더 좋은가 싶어서 그것 좀 듣고 싶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또 상담 잘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꼭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전문가 포비스 TNC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고생 포비스,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포비스 TNC가, 일단은 지금 매수 가격대를 보니까 1,420원대면은, 이게 한 달 반 전에는 이제 이 가격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우선 궁금한 거는 일단 권리락 전에 사셨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사신 건지가 좀 일단 궁금하거든요. 근리학 전에 샀습니다. 아, 권리가 있으시네요. 아, 그러면은, 일단은 그 부분을 포인트로 두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종목은 사업 자체는 굉장히 조금 좋은 사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시죠? 어떤 사업인지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요. 예. 사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충분히 있고 어떤 실적적인 면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정책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건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인데 일단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발행 예정가가 880원대로 예정돼 있습니다. 공시에 보시면 그렇습니까? 예, 880원대로 나와 있고요. 1대1 유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식 수만큼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 청약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있는 비중의 2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발행 예정가 확정일이 7월 6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7월 6일 날 이제 발행가 확정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큰 변동이 없는 이상 아마 이 가격대 부근에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유상증자 보통은 이제 악재성이 많은데 이 주식은 그 탑업인 주식 취득 사유로 그 발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재무적인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발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조금 아니다, 좀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악재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습니까? 네네, 일단 실적의 성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테마성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른 부분보다 어떤 공기관이나 우리 뭐 초등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권 특성상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당장 실적이 폭발하지 않더라도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업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권리락 이후에 권리락 그 당일날 급등이 나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수가 근처 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좀 빠진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유증을 꼭 받으시고요. 예, 유증을 받아도 큰 어떤 리스크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증을 일단 받으시는 걸로 좀 특이하게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유상 청약을 20%까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0%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식 있는 데서 20%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추가로 20%까지 청약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조금 낯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면은 그 청약 부분에서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좀 거기다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어떤 차트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충분히 좀 단기에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단지 그 유상청약 이후에 상장이 됐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 실현 인한 어떤 하락세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금 단기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감안을 하시고 충분히 더 큰 상승을 노려서 꼭 수익권 매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만약 수익권 이상이 오셨을 때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여보세요. 네네. 동생 하이템만 한번 좀 문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성 하이캠이요? 시청자님,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한 종목씩만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요거 하나만 좀 봐주세요. 아유, 지금 다음에 또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또 채택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연락 많이 주세요. 예.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 주셨으니까요, 수익 꼭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한번 보니까요. 오늘은 녹십자 웰빙이 좀 눈에 띕니다. 13,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네요. 6531님 이 문자 먼저 풀어보고요. 다음 문자는 NG캠 생명과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93,300원에 이분도 비중이 20%네요. 어제 좋은 공시가 있다고 해서 어제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하락해서 추가 매수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0948님 문자까지 연락드릴게요. 자, 일단은 녹십자 웰빙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1,800원 낙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3.14%의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요. 녹십자 웰빙 김민지 전문가 이분 대응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녹십자 관련된 계열사 종목들은 이번 셀트리온 형제처럼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사실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이 녹십자 같은 경우는 혈장 치료제 쪽에서 지금 단연 가장 주목할 만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7월 달부터 임상 결과가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달에 재료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녹십자라든지 녹십자 랩셀, 녹십자 웰빙, 녹십자 홀딩스 그리고 녹십자 셀까지 지금 어느 정도 일정 구간까지 상승이 일어난 뒤로 이제 메인 저항권에서 맞고 다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내려온 위치 역시도 하단 지지, 즉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줘야 될 가격은 역시 지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구간에서 7월 달부터 발표되는 호재와 함께 주가가 상승을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13,600원이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주가 위치에서는 가장 고가권에 속하는 위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7월 달부터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발표가 되는 기사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에서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 매수는 굳이 진행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그냥 보유만 하셨어도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오고 수익 실현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셔서 매수가 이상에서 수익 보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까지는 아니지만요.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네요. 다음 문자는 NG캠 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가 93,3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어제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정말 낙폭이 심합니다. 7.4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김광수 전문가, 어제 공시는 무엇이었고요? 이 종목은 대응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공시는 없었고요. 공식적으로는 그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글로벌 특허 관련해서 한 100건을 돌파했다. 이게 가장 최근 뉴스고요. 이 종목은 이제 이전에 호재가 있었던 내용이 그 EC18이라는 물질에 대한 임상을 진행한다라는 어떤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최근에 크게 이제 한 11만 원대까지 갔었던 경우고요. 이 물질이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와 이제 면역 과잉 반응에 대한 어떤 치료 효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어떤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책임자, 미국인인데 책임자가 이제 그 발언을 함으로써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 임상 과정은 결과가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기대치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주춤하는 상황이니까 그 이후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특성 있는 종목들은 다시 조금 주가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자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좀 고점에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3,000원대면은 상당히 조금 아쉬운 구간이긴 한데 비중이 일단은 많이 크시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어떤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장과 오전장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럴 때는 좋은 종목 잘 잡아서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셔야 되는데요. 오늘의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두 글자 종목이고요. 강원랜드 가보셨나요? 라고 합니다. 어제 중국 소비 관련해서 튀어 올랐지만 오늘은 물량 출하가 대량으로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분? 곧 알아볼게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 네 글자 종목이네요. 사막의 진주 같은 게임 회사라고 합니다. 벌써 느낌이 옵니다. 게임 중에서 사막하면 그 회사죠. 근데 게임주 오늘은 밀렸는데 최근 업황이 괜찮았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걸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7글자 종목입니다. 용으로 탈바꿈할 회사라고 합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이 좋아지려나요? 앞으로 용처럼 성장이 가능한 회사 함께 맞춰주세요. 네, 힌트를 받고요. 제가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 두 글자 종목입니다. 강원랜드 가보셨나요? 라고 하는데 김광수 전문가, 강원랜드 하면 카지노 쪽으로 생각이 들고 카지노 하면 중국 소비주, 저가면서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완전 다른 쪽일까요? 네, 좀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중국과는 조금 상관성이 없고요. 일단 카지노 가시면 여러 가지 게임을 해보셨겠지만 어떤 모니터가 있죠. 땡기는 건 어쨌든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품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게임의 특성상 망할 수가 없는 사업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지노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군은 계속 간다. 그리고 어떤 소모품적인 어떤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매출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넘버원인 회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지노 관련한 그 게임기 관련주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좀 도박을 좋아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도 강원랜드를 한 번밖에 못 가봐서. 네, 땡기는 거 딱 이런 표현이 뭔가 딱 와닿는데. 기계 관련된 제품이고요. 네.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어떤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어떤 화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게임기 자체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그런 까다로움을 충분히 넘었던 까다로움을 충분히 만족시킨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기술력이 좋은 회사인가 봐요. 네. 어떤 종목인지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완전하게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7글자 종목입니다. 용으로 탈바꿈할 회사라고 합니다. 김민재 전문가, 이 힌트는 또 누가 지어주셨나요? 이거 어울리지 않게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종목 그러면 용이라고 하니까 실적 시즌 앞두고 좀 실적이 좋아질 회사일까요? 사실 앞으로 충분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중국 한한령 해제에 따른 호재, 즉 엔터 쪽도 있겠지만 엔터 호텔 이런 쪽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업종 자체도 이 한한령 해제에 따라 좀 호재를 받을 거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도 좀 호재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힌트를 들어보니까 그럼 이 종목 수익을 보면 혹시 요즘에 예능 같은 거 많이 보시나요? 예능. 놀면 뭐하니 이런 예능 있잖아요. 네, 예능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비가 요즘에 제2의 이름으로 비룡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종목 딱 수익을 봤을 때 그 1일 3강 할 수 있는 그 종목 맞을까요? 왜 무시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수익 보고 1일 3강 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수익 내볼 종목 제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MTN 실시간 프로그램 끝나고 들어오셔서 링크 클릭하시고요.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힌트와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녹십자예요. 녹십자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네. 15만 3,500에 25%요. 25% 비중 갖고 계시고 15만 3,5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오늘 그래도 좀 올라서 15만 원의 종가를 형성하긴 했는데 혹시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제가 6월 16일쯤? 보름 전에? 아, 보름 전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 근데 매수하고 조금 떨어졌네요, 계속. 아니, 이틀 후에 좀 올랐었는데 제가 네. 안 팔았었어요. 아, 이틀 뒤에 딱 올랐었는데 네, 혹시 목표가는 네. 어느 정도 보셨어요? 저는 저기 보고 19만대로 생각을 했어요. 아, 전고점까지 생각은 하셨는데 네. 현재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네. 취하면 될지 알려드리면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잘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김민지 전문가 녹십자 갖고 계십니다. 현재 조금 손실 중이신데요.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청자님 상담하기 전에 이제 문자 상담했을 때 녹십자 웰빙이라는 종목도 상담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좀 연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가 기준으로 약간의 손실 구간이신데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전 고점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이 녹십자 웰빙을 말씀드렸을 때 이 녹십자 관련된 계열사 종목들은 이제 7월 달부터 호재, 즉 혈장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이 7월 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재료가 이제 7월 달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녹십자 관련 계열사들이 모두 흐름이 좀 똑같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이 일어난 뒤에 그러니까 최대 저항 매물 구간까지 올라간 뒤로 맞고 떨어져서 하단으로는 지금 주가 위치가 지지받아야 할 위치는 정확하게 좀 지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고 있는 가격대가 14만 7천 원대로 잠시 잡아드리고요. 지금 하단 가격으로 봤을 땐 14만 7천 원 그리고 16만 7천 원 가격대가 이 종목의 지금 메인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도 이 16만 7천 원 이상으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지금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이 가격대까지 도달한 뒤로는 주가가 밀려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하단으로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16만 7천 원대 가격대가 물론 잠시 밑으로 내려온 적은 있지만 메인 지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낙폭이 나오는 상황에서 하단 지지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뿐만 아니라 지금 녹십자 셀 같은 경우도 이 4만 원대 가격이 메인 지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전에 과거의 차트를 돌려보셨을 때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도 이 4만 원대에서는 계속 지지를 받았었던 가격 그리고 깨고 내려갔을 때에는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올라갔을 때도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4만 원대가 돌파가 될 때는 지수가 종목이 좀 치솟아 오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녹십자 관련된 계열사는 모두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서 내려온다면 오히려 점점점 더 저평가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하지 않아도 알아서 올라올 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7만 6천 원 요 가격대만 16만 7천 원대 가격대만 돌파가 된다면 충분히 슈팅이 나오면서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고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대로 홀딩하고 계시고요. 7월 달부터 재료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월 동안은 이 종목을 그냥 묵혀놓고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실 셀트리온을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을 때 왜 이 종목을 사람들이 추천을 할까라고 말씀을 많이 했을 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 사유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도 제가 셀트리온 제약을 추천드렸는데 그 종목의 상승이 사실 가장 높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더 많이 가 있지만 지금 녹십자라든지 녹십자셀, 녹십자 홀딩스들 이런 세 종목들이 아직 상승이 많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매수한다면 지금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신 녹십자도 역시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7월 달부터 이 녹십자에 금순 네, 아니면 코로나19 말- 혈장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임상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네, 이번 달 7월 달 동안에는 충분히 시세가 분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그 상담 잘 감사합니다. 도와주셨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 여기 또 저희 전문가 칭찬이 들어왔네요. 민재 전문가님 잘생김 뭐 이런 문자도 왔고요. 첫 번째 문자는 일단은 어떤 문자 풀어볼까요? KPM 테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0원에 매수했고요. 계속 떨어진다고 힘들어하신다고 합니다. 1071님 연락도 풀어드리고요. 다음 문자는요. 지금 손실 너무 크다고 힘들어하시네요. 삼성 SDI 우선주 25만 원을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라고 하는데요. 삼성 SDI 우선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84님 연락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문자 골라봤습니다. 먼저 KPM 테크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8%의 상승이 있었지만 그래도 986원 아직 손실 중이십니다. 김광수 전문가 지금 이 종목이 약간 변동성이 커 보이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하면 가장 최선일까요? 우선은 매수 시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1,000원을 넘어서 이제 1,100원대 사셨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자회사 휴머니젠이라는 회사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임상을 진행했다라는 소식으로 테마성으로 이제 계속 급등락을 반복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산업들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지금 3년 연속 적자인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큰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산업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신규로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 산업 쪽이 바이오 제약 산업 쪽이 어떤 매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도 않고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좀 자리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제약산에 따른 단지 어떤 테마성으로 인해서 다시 조금 상승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1,000원대 이상은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손실을 최대한 적게 보고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조금 정리하는 방향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어떤 테마성 상승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PM 테크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다음 문자는 제가 골라본 게 또 삼성 SDI 우선주인데요. 현재 상황이요 22만 원입니다. 오늘 사실 또 삼성 SDI 보통주는요 상승이 나왔거든요. 김민재 전문가 이 전날 테슬라가 또 폭등을 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나쁘진 않았는데요. 이 우선주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얘도 그대로 홀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계속 미국장에서 상승을 이끄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한 2차 전지 종목들은 계속 호재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 이 삼성 SDI가 뭐 실적이 전혀 없는데 주가가 상승하느냐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목표가를 높일 수 있는 실적이 꾸준히 발표가 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좀 상승폭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그렇다고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 뭐 하락이 나왔다라고는 뭐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가격대를 꾸준히 좀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뭐 소폭 내려온다라고 할지라도 뭐 21만 원 초반대에서는 지지받을 가격이 완벽하게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여기서 낙폭이 크게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는 접근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 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내려오면 매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면 꾸준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락의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 고민 풀어드렸습니다. 주식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K락 추천 주셨고요. YG1, 휠라홀딩스, 인바디. YG1은 사실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던 YG 플러스, YG 엔터랑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또 기계 관련주고요. 오늘 어떤 종목도 리뷰해 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수익률이 제일 떨어지는 인바디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디가 조금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더라고요. 앞으로 정말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손절 각인가요? 네, 당연히 버틸 각입니다. 네, 버틸 각. 네, 이 종목은 일단 추천드리는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금 전체적인 장세 때문에 종목이 조금 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은 어떤 자리를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바닥 구간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자리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최근에 그 4차 산업 관련해서 그 사물 인터넷과 연계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 어떤 신규 파이프라인으로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체성분 관련해서는 글로벌 탑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했던 부분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예상치가 어떤 적자적인 면이 부각이 되면서 좀 더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실적 개선의 기대를 가지고 매수를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인 올해 실적 예상치는 작년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고 어떤 시장 상황, 어떤 경기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떤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떤 재무 구조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초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유헬스케어, 그러니까 원격 진료 관련한 테마가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주로서 인바디가 조금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적극적인 매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이거를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어떤 중기적으로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보시면 의외로 또 빨리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와 실적이 받쳐줘서 좀 중장기로 보자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1분기 영업이익을 보니까요. 영업이익이 좀 아쉬운 상황이더라고요. 뭐 적자나 아니면 좀 소폭 하락하면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다 상쇄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1분기는 경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판관비가 조금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어떤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게 단기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바디 문제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 주셨습니다. 일단은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텍플러스, LG이노텍, 필옵틱스, 에이스테크. 오, 수익률이 엄청나십니다.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인텍플러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텍플러스 수익률이 68%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죠. 인텍플러스는 앞으로 어떤 각인가요? 반도체 관련주인가요? 네, 모두 다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버텨요? 네, 오. 인텍플러스 제가 추천드렸을 때 꼭 관심 종목에 넣고 이 종목은 꼭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좀 강조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인텍플러스랑 같이 추천드렸었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종목처럼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다행히 지수 조정받고 좀 내려와 있어서 그 종목도 역시 좋은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텍플러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700원대 가격대까지 올라온 뒤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때문인데요. 바로 비메모리 쪽으로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도 진행이 되고 있고 2차 전지, 즉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의 사업을 모두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인텍플러스이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성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호재의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매출 확보가 계속 꾸준히 될 수 있는 공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도 지수가 여태까지 계속 6월달 그리고 지금 7월달 오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약간 밀려 내려왔는데요. 절대로 종목이 지수와 흐름을 같이 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리면
한 차례 상승이 일어난 뒤 옆으로 행보하던 과정에서도 이 고점대 물량을 돌파할 때는 거의 상한가 가까이, 즉 이미 고점을 돌파할 때의 상승폭이 거의 상한가 가까이 주가를 올리면서 매물을 한 번에 다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렇게 이 매물대를 올릴 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여태까지 고점권, 즉 11,000원대에 있던 매수자들이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 물량, 즉 빠져나올 수 있는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내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급등을 줘서 안정적으로 수익권을 주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역시 그냥 보유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6% 거의 27%의 상승이 나온 뒤로도 주가가 지금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상승폭을 아직 다 반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은 수익 꾸준히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호평이 아주 일색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인텍플러스 이렇게 리뷰 의견 들어봤고요.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김광수 전문가의 인바디 현재 바닥 구간으로 저점에서 계속 매수해 갈 자리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인텍플러스, 비메모리, 폴더블, 2차 전지 다 갖춘 업체 고고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각 8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하반기 행복한 수익률로 맞이할 종목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 두 글자 종목이고 강원랜드 가보셨나요? 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알려주세요. 네, 바로 종목명 공개하겠습니다. 네, 코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코텍, 네, 코 시리즈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코텍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6년 연속 코스닥 이제 그 증권거래소 선정을 하는 그 히든 챔피언이어라는 어떤 중견 우량한 기업들을 선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6년 연속 선정이 되었던 기업이고요. 그만큼 이제 어떤 공식적인 우량 종목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첨단 산업용 디스플레이 세계 넘버1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카지노 시장에서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게이밍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1위를 하는 기업이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IFP, 그다음에 메디컬, 광고, 비디오 월. 최근에 왜 이제 그 제가 코엑스 지나가면서 굉장히 큰 어떤 전광판 같은 것을 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비디오 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어떤 그 기술의 발전이 있어서 그 약간 실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어떤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그런 거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력과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이상하게 제 종목은 국민연금 항상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7%에 베어링 자산운용 한 6.1%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굉장히 좀 우량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매출액이 3,100억 정도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안정적인 유지가 되는 종목들은 배당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평균적으로 한 3% 정도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 특성상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부채 비율을 한 10% 이하로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초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다. 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은 어떤 외국인의 매수세에 같이 이제 차트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차트가 외국인의 매수 흐름과 일치를 한다. 근데 이제 최근에 흐름이 오히려 지금 외국인이 매수한 시점보다 더 낮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러면은 외국인보다 더 낮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자 포인트로 잡고 여기 어떤 거의 밑바닥이라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충분히 매수에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배당을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보통 주 3% 정도 배당이면 굉장히 준수한 배당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모아가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전고점 한 11,000원대까지 목표로 잡고요. 일단 손절가는 한 8,000원대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 코텍이었고요. 가치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 있습니다. 네 글자 종목이고요. 사막의 진주 같은 게임 회사라고 합니다. 너무 쉬워요. 펄어비스. 네, 너무 쉽게 드린 게 맞습니다. 네. 이 힌트도 본인이 직접. 네, 제가 있습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종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종목명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펄어비스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게임주를 만약에 제가 추천을 한다면 예전부터 생각했던 종목이 바로 펄어비스입니다. 지금 뭐 많은 게임 종목들이 있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어느 정도 하단에서는 꼭 지지가 들어오고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면 계속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종목이 바로 펄어비스였기 때문에 게임주 추천을 처음 드렸을 때는 제가 펄어비스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임은 바로 이 검은 사막이다라는 게임이고요. 지금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 PC라든지 콘솔 게임 같은 경우 동시에 지금 같이 흥행을 하는 유일한 상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코로나19 이슈에서 지금 콘솔 게임 같은 경우 매출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역시 호재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콘솔 게임이 아니더라도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지금 자택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좀 호재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게임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신작 공개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2021년 4분기에는 붉은 사막 그리고 2022년도에는 도깨비라는 게임이 개봉 나올 예정이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랜 8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PC와 그리고 콘솔이 항상 같이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 공개가 좀 미뤄질 수는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충분히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이 펄어비스의 앞으로의 향후 모멘텀 그리고 중국 판호 개방까지 생각을 하면서 수급이 굉장히 좀 꽉 차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당장은 눈에 잡히진 않지만 기대감으로 보통 주식들이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미리 예상이 될 때 주가가 미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꼭 눈여겨보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주 중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장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거의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이다. 즉 다른 말로 전달드리면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에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관점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이슈가 있었을 때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급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빨강색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연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간도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를 받쳐줄 수 있는 이유는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게임 종목들이 이제 중국 한알령 해제 그리고 판호 개방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고 전달드리면서 목표가는 2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는 외국인의 러브콜이 있었네요. 펄어비스까지 알아봤습니다. 한 종목 더 남았습니다.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인데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7글자 종목입니다. 용어로 탈바꿈할 회사. 이 종목 힌트 좀 더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방금 추천드렸던 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일단 중국 한알령 해제에 따라서 어디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신 쪽이 뭐 화장품, 면세점 아니면 카지노 이런 쪽일 텐데 전 이번에 결국 게임주 쪽으로도 가장 좀 수급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종목은 게임 종목은 아닌데 이 컨텐츠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알령 해제에 따라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굉장히 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 한알령 해제가 되면 이 컨텐츠 부분이 수출이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 편당 보통 100억 정도의 수출이 되게 되는데 이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이 그렇게 되면 편수 증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단기간에 실적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지금
이름만 대면 많이 알 수 있는 뭐 도깨비라든지 뭐 더킹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에도 역시 꾸준히 방영될 이 상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한한령 해지에서 가장 최대의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 힌트를 더 추가로 봤는데요. 어떤 종목인지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링크 꼭 체크해 주시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드디어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는데요. 내일도 뜨거운 주식시장이 기대가 됩니다. 내일도 4시에 찾아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